안녕하세요. 엄마가 되어 말하기를 다시 배웠습니다. 저자 김은입니다. 오늘 아침 사랑하는 내 아이에게 마음에도 없는 상처 주는 말을 하지는 않으셨어요? 비싼 학원은 보내주고 내 아이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말은 하고 있지 않으셨나요? 이 방송을 통해 돈 안 들고 가장 현명하게 내 아이의 바른 인성, 높은 자존감, 튼튼한 마음 근육까지 한꺼번에 키울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씩 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아이를 양육하면서 한 번쯤은 고민하고 들어보았을 단어, 바로 기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기질은 왜 중요한지, 기질이 도대체 무엇인지, 기질은 어떤 유형들로 나누어지는지, 그리고 이 기질 유형을 나눌 때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지 등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양육을 하다 보면 잘 모르겠고 답답하고 내가 하고 있는 양육 방법이 맞는 건지 확인해 받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보통 우리는 양육서를 찾아보거나 나보다 좀 더 빨리, 그리고 아이를 잘 키운 선배맘들의 모습을 보고 적용해 보곤 하는데요. 그것이 생각보다 잘 되지 않거나 기대만큼 효과가 좋지 못한 경우들이 많지요. 바로 이렇게 양육서에 써 있는 대로 해봐도 난 잘 안 되더라, 혹은 아이를 잘 키운 선배맘의 말을 듣고 따라해봐도 난 별로 효과가 없더라 라고 하는 경우는 대부분 내 아이의 기질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작정 따라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양육은 한 가지 정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아이의 기질에 따라 다르게 양육을 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내 아이의 기질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기질이란 무엇인지부터 알고 갈게요. 기질이란 어떤 자극에 아이가 반응하는 타고난 성격의 일부를 말합니다. 즉, 똑같은 자극을 주어도 아이마다 반응하는 정서나 운동, 반응성이 다르다는 것이죠. 이때 헷갈리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성격과 기질은 엄연히 다르다는 거예요. 기질과 성격은 같은 의미가 아니라 큰 성격 안에 한 부분으로 기질이 들어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의 성격은 갖고 태어난 기질적인 요소와 자라면서 받게 되는 환경적인 요소가 모두 합쳐져서 완전한 성격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따라서 부모의 양육 태도나 가정의 분위기와 같은 환경적인 요소를 뺀 선천적인 성격의 특징을 기질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기질은 몇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잠깐 소개해드리면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기질은 새로운 자극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기질을 파악할 때는 일상생활에서도 새로운 음식을 접할 때나 새로운 변화가 생겼을 때, 낯선 장소나 낯선 사람을 만날 때와 같이 새로운 자극에서 아이가 보이는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기질은 선천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일수록 기질적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즉, 이 말은 기질은 영아부터 유아기까지 어린 자녀를 양육할 때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요소라는 뜻일 수도 있는 것이죠. 셋째, 기질은 좋고 나쁨의 차원이 아니라 다름의 차이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즉, 아무리 아이가 순한 기질을 갖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부모가 기질적인 강점과 약점을 잘 모르는 채 지나치게 강압적으로 혹은 명확한 규칙을 알려주지 않고 방임할 경우 아이는 이후 사회에서 적응하기 힘든 그런 성격으로 자랄 수도 있는 거고요. 반대로 어릴 적에는 예민하고 까다로운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부모가 기질적인 강점과 약점을 잘 알고 세밀하게 양육을 할 경우 자존감이 높은 아이, 남을 배려할 수 있는 건강한 그런 성격으로 자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기질조화 적합성이라고 하는데요. 즉, 양육자와 기질적으로 조화로우냐 조화롭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어떤 기질이 더 좋으냐 나쁘냐의 개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질은 어떤 유형들이 있을까요?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 용어를 사용하거나 다르게 나누기도 하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기질을 파악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질 유형을 소개해 드릴게요. 토마스와 체스에 따르면요, 기질은 크게 까다로운 기질, 순한 기질, 느린 기질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때 꼭 알아두셔야 할 용어 정리가 있는데요. 보통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는 좀 예민한 편인 것 같아, 우리 아이는 예민한 기질이야 라고 하는 말 종종 들어보셨죠? 이때 예민하다는 것은 순한 기질이 아닌 아이라는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한 기질의 아이는 새로운 음식, 새로운 장소, 낯선 사람에게 빨리 적응하고 규칙을 빨리 받아들이는 반면 까다로운 기질이나 느린 기질의 아이 모두 새로운 음식, 새로운 환경이나 장소, 낯선 사람에게 적응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외부의 규칙에 맞추기보다는 내적인 자아가 더 강한 아이들이라 새로운 규칙을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부모들이 보았을 때는 예민하다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보셨을 때 내 아이가 예민한 편이다 라고 느껴지신다면 내 아이는 까다로운 기질일 수도 느린 기질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 아이는 어떤 기질에 속하는 아이일까요? 기질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질을 나누는 9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아이의 반응이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것을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해 보았으니까 표를 보시면서 내 아이가 어디에 더 많이 속하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활동성입니다. 활동성은 얼마나 활동 반경이 크냐, 혹은 얼마나 적극적인 놀이 활동을 좋아하느냐, 신체 활동량이 얼마나 많으냐 등과 같은 관련된 것을 말하는데요. 보통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움직임이 많은 에너자이저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은 주로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들의 특징이고요. 순한 기질의 아이들은 신체 활동을 해야 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만 또 조용히 앉아서 해야 하는 놀이도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활동성은 상황별로 다르고 보통 수준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반면 느린 기질의 아이들은 주로 비활동적인 놀이를 좋아하고 활동 반경도 그리 크지 않은 편이라서 유치원이나 기관에서 놀이를 할 때도 주로 가던 곳을 반복적으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규칙성입니다. 먹고 자는 시간이나 양이 얼마나 규칙적인지를 나타내는 일상생활에서의 규칙성을 말하는데요.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는 좋아하는 음식이 있을 때는 잘 먹지만 싫어하는 음식이 있거나 낯선 음식이 있을 때에는 입도 대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잠을 잘 때도 조그만 소리에 금방 깨고 쉽게 잠이 들지 않는 그런 편이라서 불규칙적이다 라고 할 수 있죠. 반면 순한 기질의 아이는 먹고 자는 시간이나 양이 평균적으로 규칙적인 편이고 새로운 음식도 부모가 모델링을 보여주면서 도전을 해볼 수 있도록 이제 하고 칭찬을 해줄 경우 쉽게 도전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잠을 잘 때도 큰 어려움 없이 금방 잠에 들고 또 잠이 든 후에는 잘 깨지 않고 숙면을 취하는 편이고요. 또 느린 기질의 아이들은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보다는 이제 규칙적이지만 순한 기질의 아이보다는 조금 덜 규칙적인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접근성에 관한 요소예요. 접근성은 새로운 장소나 낯선 사람, 새로운 활동 등에 얼마나 쉽게 접근하고 관심을 가지는지를 나타내는 수용과 회피의 정도를 말하는데요. 앞서 제시했던 것처럼 까다로운 기질이나 느린 기질의 아이는 모두 새로움보다는 익숙하고 기존에 경험했던 것을 더 선호하는 편이기 때문에 회피하는 경향이 강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반면 순한 기질의 아이는 새로운 자극을 쉽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높은 편이라 할 수 있죠.
것이죠. 이때 헷갈리지 않으셔야 하는 것은 저기 첫 번째 활동성과 아래 산만성 부분과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요.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는 호기심과 관심이 수시로 이제 바뀌면서 부모가 곁에 있을 경우에는 새로운 놀잇감을 이것저것 만지고 또 다양한 장소를 이리저리 자꾸 휘젓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접근성이 높은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의 접근성은 부모가 없는 상황에서도 새로운 장소, 새로운 사람에 얼마나 잘 적응하고 수용하느냐를 보셔야 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까다로운 이제 아이들의 경우 회피 성향이 높다라고 봐야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적응성입니다. 기관 적응이 수월한 아이들, 아무데나 이제 맡겨놓으면 잘 놀고 엄마가 올 때까지 잘 기다리는 그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은 보통 순한 이제 기질인 아이들이 많죠. 하지만 까다로운 아이는 새로운 환경에서의 새로운 규칙이나 활동에는 초기에는 잘 적응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하는 그런 부적응 모습을 이제 보이거나 적응을 하는데 오래 걸리는 이제 경향이 있죠. 느린 기질의 아이들의 경우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환경을 유심히 자기가 쳐다봐요. 그러면서 서서히 적응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질 요소는 반응 강도예요. 만약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에 이제 접했을 때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들은 그 거부 정도를 매우 격렬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지요. 순한 기질의 아이들의 경우 적절히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가 하면, 느린 기질의 아이들의 경우 싫어도 싫다는 표현을 잘 하지 않고 좋아도 좋다는 표현을 잘 드러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부모나 교사는 느린 기질의 아이들을 유심히 잘 살펴서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은 없는지 세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반응 역치 혹은 자극 민감성이라고 하는데요. 아이의 새로운 반응을 유발하는 데 있어 어느 정도의 강도가 필요한지와 관련된 것을 말하죠. 예를 들어서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들이나 느린 기질의 아이들의 경우, 만약 매운맛을 만약에 싫어한다면 아주 소량의 매운맛만 들어가도 금방 알아차리잖아요. 어떤 아이는 소리에 민감한 아이, 어떤 아이는 냄새에, 또 어떤 아이는 맛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등 예민한 요소는 이제 조금씩 아이들마다 이제 다르지만, 까다롭거나 느린 기질의 아이들의 경우 자극에 매우 민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순한 기질의 아이는 평소 야채를 싫어한다 하더라도 부모가 야채를 아주 잘게 잘라서 볶음밥에 이렇게 넣어주면 곧잘 잘 먹기도 하니까 크게 예민하지는 않은 편이죠. 일곱 번째 요소는 기분인데요.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들의 경우 자신의 기분이 좋을 때는 매우 크게 즐거워하다가도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부정적인 감정에 있을 경우에는 매우 강하게 우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기분의 업다운이 매우 큰 편이라고 할 수 있고요. 반면 순한 기질의 아이들의 경우 평소에는 이제 평온한 그런 정서를 유지하고 있다가 주변 사람들의 상황이 이제 바뀔 때마다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슬플 때는 이제 같이 슬퍼하고 또 기쁠 때에는 같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이죠. 또 느린 기질의 아이들의 경우 평소에는 주로 무표정한 이제 모습을 많이 보여서 기분을 차리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고요. 표정의 변화가 크지 않은 특징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그리고 아홉 번째는 산만성과 지속성인데요. 까다로운 아이들의 경우 호기심과 관심이 이제 수시로 변해서 이것저것 탐색은 많이 하지만 지속성이 좀 낮은 편이죠. 간혹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인데 자신이 좋아하는 레고나 블록놀이를 할 때는 집중하는 시간이 기니까 혹시 내 아이는 집중 시간이 긴 것 아닌가 생각하는 부모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이가 좋아하는 놀이에서가 아니라 별로 관심이 없는 새로운 자극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 시간은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반면 순한 기질의 아이들의 경우 교사가 제시하는 놀이가 자신이 좋아하는 그런 관심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주의를 집중하고 적절한 수준의 지속성을 가지고 놀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느린 기질의 아이들은요, 호기심과 관심이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런 반면 또 한 번 관심을 가지고 놀이를 하기 시작하면 매우 오랫동안 가지고 놀면서 오래 지속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기질을 구별하는 요소를 기준으로 내 아이는 어떤 반응을 더 많이 보이는지, 어떤 기질 유형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지 파악이 좀 되셨나요? 다음 영상에서는 각 기질별로 어떤 강점과 약점들을 가지고 있고, 부모는 어떤 점을 유의해서 양육을 해야 아이와 기질적인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지, 기질별 양육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